채용을 하다 보면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절인데요. 또 반대로 지원했던 분들에게 종료 통보를 하면서 거절을 하는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는 한 분에게 인터뷰 종료 연락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분은 인터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인터뷰를 봤던 다른 분이 있었는데 두 분 다 결과가 좋아서 어쩔 수 없이 한 분을 선택하게 되면서 종료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결국 탈락인 거죠. 그래도 짧지만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절이란 것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거절을 당하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죠. 게다가 반복적으로 당한다면 좌절감도 들고 자책이나 자기 비하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상대에게 복수심이나 적대감도 갖기도 하죠. 채용을 하기 위해서 잠재 후보자분들을 컨택하다 보면 거절을 당하는 거는 거의 일상인데요. 저도 처음엔 거절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이 생기면 그 전에 아예 피해버린다든지 거절의 순간이 오면은 맞서기보다는 아님 말고 식으로 그냥 뒤돌아서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궁금함이 거절을 당한 쪽팔림, 부끄러움보다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의 순간 때마다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대답을 많이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당하면 피하지 않고 직면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거절에 대해서 느낀 점들이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싫어서 또는 내 제안이 터무니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선호도와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해야 되겠는데 올해까지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게 있어서 마무리하고 해야 돼서 못하겠다라든가, 커리어를 커머스 쪽으로 파고 있었는데 핀테크 쪽 도메인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든가, 나는 재택을 해야 능률이 오르는 편인데 재택이 없으면 좀 곤란하다 라든가,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나니까 괜히 자책한다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는다던가 이런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제안을 예전에는 거절했는데 다른 시기에 했더니 승낙하더라 입니다. 차이점은 그 사람의 상황이나 생각이 지금은 바뀐 거죠. 그때는 이직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새로 생겼다거나, 지금 다니는 회사가 최근에 어려워졌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거나. 그래서 한 번 거절이 꼭 영원한 거절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절을 할 때는 확실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늦지 않게 할수록 좋더라입니다. 이거는 거절을 당할 때도 그렇지만 거절을 반대로 할 때도 똑같이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일이나 문자보다는 전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취소하거나 오퍼를 거절하거나 입사를 하루 앞두고 취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한테 최고의 선택이 꼭 이 회사란 법은 쓰니까요. 이 이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택과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결정을 다양한 과정이 있을 텐데, 메일이나 문자 한두 줄 취소해 달라, 어렵겠다 하는 것보다는 전화로 솔직하게 설명해 주는 분들이 인상에 좋게 남더라고요. 전화로 또 하게 되면 뉘앙스나 말투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감정이나 상황 설명이 충분히 되니까 오해도 없게 되고요. 또 상대를 배려한다는 느낌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자리가 생기면 이런 분들을 1순위 순위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또 거절은 단도직입적으로 희망고문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나 오퍼를 진행하다 보면 이분이 과연 이직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이직을 왜 하는지, 아니면은 이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불확실하면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본인이 원하는 거를 잘 모르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희망 고문을 당하게 되는 거고 서로 시간 낭비만 하게 되는 거죠. 또 거절할 때는 선의의 거짓말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거절하는 게 미안하다고 생각해서 선의의 거짓말로 포장을 하는 건데, 보통 입사를 취소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날짜는 다가오고 퇴사는 해야겠는데 이 회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고민은 되고, 간다고는 해 놨는데 또 취소하기는 미안하니까 고민 끝에 술을 낸 게 가족을 암 환자로 만든다거나 불치병 환자로 만들더라고요. 본인이 가족을 케어해야 되니까 이직할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입사를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겠다. 명분을 만든 거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멀쩡한 가족을
한자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또 들통이 안 나야 되는데 나중에 지인 통해 뭐 소식을 어떻게 확인하게 되면 기존 회사를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다거나 링크드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재직 회사가 이제 다른 곳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가장 최악 거절은 막판에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거절도 빨리 하면 대처라도 되겠는데 라스트 미닛에 거절하면 답이 없죠. 예전에 7 월에 합격해서 8월 말 입사 예정이었던 분이 있었는데 계속 한 달, 한 달 입사를 미루더라고요. 이분이 인터뷰 결과가 워낙 좋아서 현업부서 매니저도 본인이 직접 연락하면서 케어했었는데 결국엔 다음해 1 월에 보너스까지 받고 입사하겠다라고 해서 거의 반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입사 3일 전에 전화 왔습니다. 못 갈 것 같다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거절 반응이나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더라."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인터뷰 제안을 보냈을 때 이렇게 거절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당시 사내에 전설로 남았던 답변인데 "제가 이력서까지 써 가면서 이 회사를 지원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분이 보낸 거죠. 물론 뭐 다양한 회사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받으니까 짜증이 났을 수도 있는데 아마 본인이 지원하기에는 아래급 회사라고 봤던 건지 그래서 기분이 상하셨던 건지 그런 답변을 보내셨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인터뷰 과정에서 불쾌한 경험이 있었는지 SNS에 회사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저격글을 남긴 분도 있었습니다. "땡땡 회사에 지원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분이 매우 나빠. 다시는 땡땡 회사에 지원하지 않을 거고 지원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말리고 싶다."라고 쓴 거죠. 그 후에 담당자가 전화로 사과하면서 글을 좀 내리거나 "회사 이름은 빼줄 수 없겠냐?" 부탁했더니 그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 글 안 내리면 당신 밥줄이 끊기나 보네요. 그러면 밥줄까진 끊지 않을 테니까 회사 이름은 지워 줄게요." 비아냥댔다고 해요. 담당자 실수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은 필요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대응을 하면 본인 기분은 잠시 풀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의외로 업계가 좁아서 한 회사에서 크게 회자되면 자기 기회만 좁아지는 결과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채용 일을 하면서 느낀 거절의 특징 4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나라는 사람을 거부한 게 아니라 내 제안을 거부한 거다. 두 번째, 한 번 거절은 영원한 거절은 아니다. 세 번째, 거절할 때는 확실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늦지 않게 하자. 네 번째는 거절을 극단적으로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더라. 입니다. 이것들을 다시 두 줄로 줄여보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거절의 대상을 나와 분리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거절이 그렇게 두렵지 않더라. 그리고 거절의 특징을 잘 알면 내가 거절을 당할 때나 거절을 할 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더라. 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